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소장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다 보니까 벌써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올해는 GT해인데요.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이제 서울대 입시 결과 정시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지만 수시 고교별 합격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전국권 자사고,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외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여전히 하나고가 수시에서는 부동의 1위라는 점입니다. 55명으로 수시 합격자 수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외고 35명, 외대부고, 그 다음에 외고가 쭉 나옵니다. 이제 대일외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명덕외고, 그 다음 세종과고 이런 순인데요. 압도적으로 탑10에 들어가 있는 학교 수를 보면 전국권 자사고가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외고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과고가 조금 후퇴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과고라는 것은 지역 과학고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학고의 이런 현상이 조기 졸업이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이 기회에 영재고냐 아니면 과학고 전국권 자사고냐 이걸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수시 전형도 늘어난다고 이제 2024학년도 이쪽부터 늘어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학고나 영재고는 정시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혼자서 그냥 혼자서 따로 해야 될 거예요. 방과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주일에 집에 와서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간다는 게 이제 지금 미학인 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과학고, 영재고 가는 학생들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전형은 계속 늘어나는데 특히나 의학 계열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부에서 계속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지금 수능 전형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거기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종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학고, 영재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영재고는 조금 비켜나 있습니다만 과학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내신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의 기준을 학교별 유형별로 해서 틀리게 보는 관습을 좀 바로잡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 당국에서 보면 학교 커리큘럼이 틀리고 그 다음에 선발된 인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내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조금 내신 기준이 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학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이번에 합격생 비중을 보면 일반고가 53.8%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7%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쪽인데 갈목할 만한 점은 자사고는 0.5% 정도 비중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는 6.5%에서 5.2%로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외고는 8.1에서 8.9%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사고와 그 다음에 이게 외고가 강세를 띠면서 수시에서도 이제 과학고를 조금 이제 앞서가는 그런 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올해 학교 선택하실 때는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저희 교육 채널에서 김진호 교육 채널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일반고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일반고 중심적으로 이제 입시를 짜자 이런 성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도 선택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대학, 상위권 명문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일반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반고 진학을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고도 그냥 진학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반고 학생들도 특목고 가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내신에 대한 1단계 선발,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맥 놓고 있으면 중3의 성적이 고1에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보다 뒤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은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고교 유형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기의 그 기호에 따라서, 그 다음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면 자기 실력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중3을 넘어가야 될까? 제 나름대로 이제 짜본 거에 의하면, 제가 이제 우리 중3 학생들을 보면서 면접이나 그다음 자소서나 이런 걸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몇 달 동안에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이런 걸 해보면서 굉장히 지적으로 성숙하고 그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비록 1학년, 2학년까지 놀았다 치더라도 3학년 때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시기에 자기의 진로와 더불어 관련된 과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서 고1부터 시작하는 대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일반고 진학생 중에서 중3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내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는 학생은 앞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